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골목이 있으셨나요? 몇 년 만에 다시 갔더니 다 바뀌어 있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래된 분식집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카페가 생겼고 옆에 있던 슈퍼는 주차장이 됐습니다. 골목 풍경이 낯설어서 잠깐 멈춰섰던 그 느낌. 그냥 섭섭한 건지 허전한 건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 짧은 말입니다. 듣고 나면 뭐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하죠. 세상이 변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를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자식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몸이 전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요즘 사람들이 문제다. 예전이 훨씬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세상이 변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는 변화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은 뇌가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삶을 올가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변화가 두렵거나 불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항을 조금 내려놨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시게 될 겁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권태식 씨 66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아들 둘을 도시로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다는 자부심이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내려오면서 올해는 좀 짧게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권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처가 쪽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했고요. 이분은 점점 아들들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걸어봤자 바쁘다는 소리만 듣는 것 같았고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눈치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권태식 씨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이들한테 서운한 거야?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거야? 그 말에 이분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본인이 기대하는 건 아들들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고 먼저 전화하고 부모 일정을 최우선으로 맞춰주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아들들이 아직 집에 살던 때였고 지금은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중년 남성들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권태식 씨는 그 이후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언제 오냐는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더 편하네요. 그 한마디가 이분한테는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뒤부터 큰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면 그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집니다. 반대로 달라진 상대에게 달라진 방식으로 다가가면 관계가 다시 숨을 쉽니다. 권태식 씨가 바꾼 건 아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나정희 씨 63살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체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애들 셋 키우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도 별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기도 했고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이 정도는 버텼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61살 되던 해에 무릎, 연골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일찍 관리했으면 수술까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나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기 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몸이 버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몸도 나이를 먹는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이분이 한 첫 번째 일은 동네 의원에서 정기검진을 예약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스스로 검진을 예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거나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거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무릎도 꾸준히 관리해서 지금은 가벼운 산책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정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늙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 관리하게 됐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몸이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한 겁니다. 그 저항의 대가가 수술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변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변화를 수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장병철 씨 68살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수학 선생이었고 학교에서는 꽤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게 이분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65살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 날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해준 자리도 있었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이분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쉬어야지 고생했으니까 즐기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병철 씨는 즐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선생님이라는 역할로 살았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변화의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왔습니다. 퇴임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그 공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첫날 나가서 70살 어르신한테 마우스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혼자서 검색을 하셨을 때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장병철 씨 가슴속에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2번 도서관에 나가고 있고 작년부터는 담당 강사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졌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건 여전히 나더라고요. 이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은퇴라는 변화 앞에서 장병철 씨가 처음에 한 건 저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놓지 못하고
그 역할이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역할을 가능하게 했던 본인의 능력과 성향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른 형태로 발휘할 곳을 찾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전환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이 바뀌어도 내가 가진 것 자체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쓸 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의 은퇴 이후 삶은 꽤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조명순 씨 65살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랑도 친해서 머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시간이 이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조명순 씨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동안 다른 미용실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어색하고 괜히 낯선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머리를 그냥 집에서 대충 손질하거나 아는 동네 분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냥 새로운 데 한번 가봐. 거기가 마지막 미용실도 아니잖아. 그 말이 뭔가 딱 맞았습니다. 조명순 씨는 그 다음 주에 딸이 추천해준 동네 미용실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원장님도 모르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가다 보니까 거기도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새 미용실 원장님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안 가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단골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에도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로운 미용실 하나 못 가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저항들이 모이면 일상 전체가 점점 좁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꿨을 때 좋을 수도 있는데 바뀌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안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크고 작은 모든 변화에서 다 나타납니다. 미용실 하나부터 삶의 방식 전체까지요. 조명순 씨가 새 미용실에 간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저항을 내려놓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 변화 앞에서도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임순애 씨 67살입니다. 이분은 딸 가족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네가 몇 동 건너편에 살아서 일주일에 2~3번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손자 손녀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됐고 딸이 장 보다가 하나 더 사오는 것도 이분이 반찬해서 건너다 주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사위 발령이 났어요. 임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 간다는 게 서운한 건지 섭섭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두려운 건지 그 감정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습니다. 딸내가 이사를 나간 뒤 처음 2달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괜히 딸 살던 동쪽으로 눈이 가기도 하고 손자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고 하면 더 허전했습니다. 팝도 자꾸 조금씩만 하게 됐고 아침이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변화가 생긴 건 딸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상통화하는 거 어때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처음엔 영상통화가 어색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짧게 끊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손자 손녀가 먼저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라든가 새로 배운 춤 같은 것들을요. 임순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 때는 그냥 만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게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딸 가족이 이사간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건지는 임순애 씨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라는 새로운 방식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하고 저항하고 그러다 결국 받아들이는 순서입니다. 임순애 씨도 처음엔 그 상실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내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괜찮은 척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진짜로 적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다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진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몸이 변한 걸 외면했고, 역할이 사라진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단골집이 없어진 것도 한동안 놔주지 못했고, 딸이 이사간 뒤에도 2달을 허전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은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반면 새로운 것은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낯선 걸 배우고 적응하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걸 거스르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뇌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저항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앞에서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문제는 그 저항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입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아들은 계속 바쁜 중년으로 살고 몸은 계속 나이를 먹고 역할은 계속 달라집니다. 내가 저항하는 동안 변화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 있고 나만 제자리에 서서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항이 변화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저항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 나온 5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권태식 씨는 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꿨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정희 씨는 몸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다가 수술까지 갔습니다. 인정하고 나서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철 씨는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사라진 게 자기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발휘하는 곳을 찾았더니 다시 하루가 살아났습니다. 조명순 씨는 단골 미용실 하나가 없어진 것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새 미용실에 한번 가보고 나서야 저항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임순애 씨는 딸 가족이 이사간 상실감을 2달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오히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보이시죠? 변화가 먼저였고 저항이 뒤를 따라왔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변화에 저항하지 말자는 건 모든 걸 다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자는 겁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머지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지나왔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항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면 그 과정이 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가 뭔지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자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은퇴 이후의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단골집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아직 저항하고 있는 건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한번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달라졌구나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시는 것으로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을 내려놓고 달라진 세상 안에서 내 방식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